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당과 투쟁. 윤석열 파쇼 독재를 타도하자. 3일 오후 10시 27분경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내뱉었다. 그 근거로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검사 탄핵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검찰 파쇼이자 충암파 파쇼 몰입배로서 현재 군사 파쇼로 전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야당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완전히 모략했다. 계엄 선포는 이미 예고됐다. 9월 제1야당은 정부의 계엄 준비를 경고했다. 윤석열 파쇼 당국이 8월 30일 극우 파쇼 정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 측 전 대통령 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계엄 선포의 결정적 징후다. 9월부터 10월까지 반일애국단체와 반윤석열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반윤석열 대학생단체 성원에 대한 폭력연행 구속영장 청구, 반윤석열 집회에 대한 불법 폭력 진압, 진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파쇼 광풍의 구체적 사례다. 한편 10월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침투 중화기사격 다연장 로켓 발사로 국지전을 도발하며 전쟁을 통한 계엄 선포 즉 전쟁계엄에 골몰했다. 조선이 윤석열의 도발에 움직이지 않자 3일 윤석열은 전쟁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후에 미제 침략 세력이 있다. 역대로 1948년과 1960년 이승만 친미 파쇼 권력, 1961년과 1972년, 1979년 박정희 군사 파쇼, 1980년 전두환 군사 파쇼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승만은 미군 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외치며 투쟁한 제주항쟁과 여순군인 봉기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촉구해온 4.19 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두환은 미국의 공작하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을 발포했다. 3차 세계대전에 첨예한 정세 속에서 한국전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 침략 세력의 책략이다. 미 제국주의의 파시스트 꼭두각시 윤석열은 미군과 함께 올 1월부터 10월까지 130여 차례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며 한국전을 악랄하게 획책했다. 윤석열은 계엄과 전쟁으로 최악의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며 제국주의 진영은 이를 통해 3차 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에 준해야 하는데 현재 이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 또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현재 국회 앞은 봉쇄됐고 국회 내 군인들이 진입하고 있다. 국정 파괴를 넘어 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을 벌이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검찰 파쇼를 넘어 군사 파쇼 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비상계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 민중은 반윤석열 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의 파쇼 독재로의 회귀를 철저히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결국 민중민주 세상을 앞당겨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 대변인실